사실 저희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계속 미국 걱정하고 바이든 걱정하고 뭐 미국이 경기 침체인지 둔화인지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싶어요. 그냥 뭐 역성장, 뭐 침체, 둔화 이런 지표가 나오면 좀 겁나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정책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침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뭔가 어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 같고 투자자들은 주가의 레벨이 어느 수준이냐. 맞아요.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싼 수준이냐. 뭐 둔화라도 비싼 수준이면 더 팔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지금은 침체는 아니라고 하니까 둔화지만 싼 수준입니까?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미국 현지에서도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는 이 얘기 먼저 시작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2분기 GDP가 사실상 마이너스 0.9%가 나오면서 뭐 리세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 리세션이라는 정의를 내리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예전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GDP 성장률이 급감하고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면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지표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어제 같이 발표된 신규 실업 청구 수당 매주마다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줄었어요. 고용이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배어한 시각에서 보면 이제 고용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빠질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또 주식시장에서는 후행 지표 보고 투자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좋아질 걸 먼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어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미국 증시는 선물 지수가 급반등했다는 거죠. 그쵸,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순간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어제 연준이 75bp 금리를 올렸는데 이제는 금리 그렇게 못 올린다의 베팅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고 달러가 어제 물론 장중에 계속 변하지만 저희가 체크한 그 기간만 보면 0.23%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원화는 오히려 0.75% 더 강해지면서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로 작용한 기술 침체였다라는 거죠. 참 악재가 호재로 변한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번 주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맞습니다. 월요일에는 또 그렇게 좋다더니 왜 갑자기 모든 걸 악재로 해석하냐라고 했는데 FOMC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맞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호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표에 대한 해석이 기준금리를 강하게 더 치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거꾸로 이 정도 수준이면 연준도 조금 후퇴해야 돼라는 수준이냐라는데 지금은 후퇴해야 돼까지 오는 것 같고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셔요. 이제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이게 시장이 바닥이 잡아갈 때는 숏 비중이 먼저 그러니까 숏이 이제 커버되는 거죠. 숏 커버가 되면서 올라오고 롱숏 펀드들은 아직 작동도 안 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은 팔아야 됩니다 했던 분들이 좀 올라오게 되면 이제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했을 때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는 그 롱숏 펀드가 작동도 하지 않았다는 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롱 그러니까 사지도 숏 팔지도 않고 있고 굉장히 금리가 더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더 하락할 거야 라는 숏 배팅이 걷어들이면서 올라온 상승이다. 기술적인 반등이지만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이 조금은 좀 둔화되는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머 랠리의 가능성 좀 더 지켜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앵커 브리핑도 갖고 와봤는데요. 바로 이제 또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꺼내봤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이언트는 75bp, 빅 스텝은 50bp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좀 뭐 부탁드렸는데 가능하다면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사이클인데 얼마나 가파르냐 하면 오른쪽의 차트를 잘 보시면 2018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2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올해는 반년 만에 이 수준을 넘는 기준금리 사이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라는 거죠. 제목에는 한미 기준금리가 2년 반 만에 역전이 됐다고 나왔지만
2년 동안에 올렸던 기준금리를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반년 만에 올렸다라는 거죠. 진짜 빨랐네요. 그만큼 빨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느냐. 자, 9월에는 자이언트가 아니라 빅스텝이고, 빅스텝은 50bp인데 오히려 나중에 두 번의 이 그 고용 데이터와 그 물가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FOMC가 없거든요. 어쩌면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보고 9월에 베이비 스텝, 즉 25bp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한 강세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앞서 역시 차트를 보니까 기울기가 완전히 가파르네요. 저희는 이제 시장에서 60도 각도였다가 지금 80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 합니다.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가팔랐다 보니 시장의 하락세도 워낙 강했고, 이 하락세가 사실 어느 때보다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두려움도 굉장히 컸었습니다만, 그만큼 또 너무나 가팔랐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의 또 키도 기준금리 인상이 연말 가면 오히려 동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빨리요? 뭐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제가 금리를 보여드리는 게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빨리 올렸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전환이 되고 있어서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2년물이 2.9%를 하회했어요. 사실 국채금리 잘 보시면 2년물이 연말에 기준금리에 대한 레벨을 타겟을 하고 있는데 6월에 3.5%까지 올라갔던 게 미국의 맞아요. 국채금리 2년물입니다. 지금은 2.9%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3%도 안 될 수도 있다. 어제 금리를 올린 게 2.25에서 2.5기 때문에 50에서 75bp밖에 안 남았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늦춰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호재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2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역전을 당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장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은 더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참 시장에서는 모멘텀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방향성이 앞으로 더 올라가는 방향이냐, 조금은 내려가는 방향이냐. 그러니까 한미 금리 차가. 지금은 상반기에는 미국이 가장 강하게 올렸고 한국도 올리긴 했지만 그 기준금리의 상승이 미국이 워낙 가팔랐거든요. 그러면서 달러화가 원달러 환율이 1320원까지 갔는데 올리긴 올리지만 올리는 강도가 내려간다는 방향성.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레벨만 놓고 자금의 흐름이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성장률에 대한 기대,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 이 기대치의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어제 원달러 환율도 1297원까지 1300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한미금리 역전, 물론 금리 차에 의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한국 시장은 좀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신중호 앵커께서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얘기하셨던 시장에 대한 포인트와 전망이 지금 전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꼭 일치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되시죠? 부담이 됩니다. 바로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뭐 저희가 어제 자신 있게 바로 CNBC에서 속보가 떴길래 바로 이제 BBB 법안에 합의가 됐다. 조men친 민주당 의원이 드디어 경기 침체한 리스크를 혼자 떠안기에는 부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안이 합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가 움직였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도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체크해 봤는데 그 맨친과 슈머 상원의원이 합의한 게 주요 골자가 대체에너지 쪽이더라고요. 물론 헬스케어 법안도 있긴 하지만 합의 규모가 7,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중에 50% 이상이 대체 에너지 쪽. 그리고 이 대체 에너지가 모든 종류의 에너지더라고요. 대체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광, 수소, 재생 가능 에너지, 화석 연료까지. 거기다가 에너지 저장. 그래서 ESS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또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탄이라 그래서 TAN ETF가 있는데 그게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 ETF가 7.5%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은 뭐 당연히 봐야겠지만 풍력도 좋았고요. 수소라든지 ESS까지 우리 시장에는 조금 훈풍이 부는 그런 관련 사항도 한번 투자자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꿀팁인데요. 네. 태양광은 또 미국 시장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태양광 관련 주식이 바로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우리도 태양광 좋았는데 수소는 좀 거기에 못 미쳤으니까 예. 한번 오늘 그 다음 차례일지 살펴봐야겠네요. 네. 잠시 후 이어지는 투데이 분석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